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문현지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좀 많이 깊어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떨어졌던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되면서 이거 사야 돼 또는 팔아야 돼.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고, 만약 추가 매수한다면 지금 어디 사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깊어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이 참여 가능하신데요. 먼저 전화는 02377, 0269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담 중간에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죠. 그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전화니까요. 전화 상담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폭락이 한번 쭉 나왔었는데 그 폭락 나왔던 상태들이 지금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하락의 공포가 이제는 많이 가셨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지난 월요일에 떨어졌던 이유가 아직까지 해결이 된 건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죠. 아직까지도 이때 이렇게까지 빠졌던 이유를 모릅니다. 일단 제일 유력한 후보로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엔캐리 자금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문제였다면 이제 그것만으로 우리가 체크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구나 생각해 볼 텐데 사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란의 전쟁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 소매 판매 잘 나온 것 같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엔캐리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엄포를 놓더니 이거 지금 주가 폭락하니까 갑자기 일본이 금리 인상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도 안 할 것 같지. 거기도 이란과 전쟁도 이란과 이스라엘도 바로 다음 날 터질 것 같더니 당장 24시간 내에 폭발할 거야, 폭격할 거야. 이게 지금 벌써 일주일하고도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이거 말만 하고 전쟁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거 떨어진 이유는 없이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주가 분기점이 될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면 이번 주 안에는 이제 해결이 되거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차하게 생길 거라 예상을 했지만은 제 예상은 빗나가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 미리 샀던 사람들이야 이제는 어느 정도 손실이 좀 복구가 되고 있거나 또는 아예 현금만 들고 있던 분들은 지난주에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적게는 한 3%대 많게는 10몇 %대 수익을 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현금만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이게 지난 월요일의 하락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것만의 또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이 정도의 해프닝으로 10%가 빠질 정도로 증시가 약하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 생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생긴다라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이제 현금 비중 관리를 우리가 조금 잘해야 되구나. 지난번처럼 빠졌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음번에도 언젠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10% 아무 이유 없이 빠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날 동안 언제 어떻게 10% 이상 빠지는 이 증시를 또 만나게 될지 모르니 현금을 항상 만들어 놓고 준비해야 되는 습관이 필요하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금 비중 관리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아무 이유 없이 빠졌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사는 건 사실 애초에 안 사기로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해야 될 생각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살 거다 했으면은 올라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혹시 모를 하락을 대비해서 사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니까 올라갈 때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구경만 하나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아무 일 없이 반등이 나오고 아무런 사태 없이 그냥 지나가고 다음 주까지도 여전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버리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쌍바닥을 그리로 내려옵니다.
증시에서 제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할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외바닥 속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외바닥이라고 하면 주가가 폭락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생기는 이 V자 반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V자 반등은 미친 듯이 올라가서 우주 끝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오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 형태를 만들게 돼요. 그 쌍바닥 형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겠지만 세 가지 모양을 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지난 전저점하고 똑같은 쌍바닥입니다. W 형태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내려갔을 때 한 번 바닥을 만들고 쌍바닥을 그려주는 이런 차트 모양을 그려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제일 무난한 쌍바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한다면은 이제 저점이 조금 높아지는 쌍바닥인데 이게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내려가는 폭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올라갈 힘도 점점 많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상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오른쪽이 좀 깊은 쌍바닥이 나오게 된다면은 밑으로 좀 더 빠져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약간의 밑으로 한번 깊게 빠지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게 될 텐데 뭐가 됐든지 간에 쌍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쌍바닥,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다면 아마 우상향하는 쌍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 월요일 해프닝이 진짜 하나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우상향하는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이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하향하는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는 쌍바닥이 나올 거고요. 그 저점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나온 것은 그냥 일반적인 쌍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거의 다음 주 정도나 이제 한 1, 2주 내에 쌍바닥 그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미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 쌍바닥을 그린다고 하니까 지금 팔아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려간 게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러면 올라갈 때도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전고점이 2,900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외바닥으로 한 번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뭐 지금 뭐가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거냐.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가득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대가들이라던가 전 세계 기관, 전 세계 은행들, 그리고 뭐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헤지펀드사, 그리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의 대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일단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너무 방향성이 너무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분석하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일단 수익 나는 거 팔아버리고 있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거의 다 팔아버리면서 애플도 지금 지분을 거의 80%가량 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간 기업들을 많이 팔아버리고 아래쪽에 있는 종목을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다면 수익 나는 것에 비중을 줄여가지고 최대한 현금화시키는 게 제일 좋고요. 현금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본전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본전 쪽에 있으면은 역시나 비중을 늘려서 현금 비중으로 점점 바꿔나가는 것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불확실성이 가득했을 때 한참 너무 혼란스러울 때 쓰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위쪽으로 만약에 V자로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으면은 그때서야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쌍바닥을 그린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매수할 자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급락이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고 또 급등이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아마 2,800포인트, 900포인트를 뚫을 때서야 상승에 우리가 좀 기운을 감지하고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쌍바닥 그리러 가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지금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분들,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은 수익을 조금 챙겨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면서 다음 주에 추가 매수할 포인트들을 조금 미리미리 예상을 해놓고 어디서 추가하면 될까라는 것과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해도 될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하면 안 되는 기업들을 막 추가 매수하는 기업들, 종목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럴 시기에 여러분들 종목들을 진단 받으셔가지고 주가가 쌍바닥 그리로 내려간다면 내 종목은 어디쯤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리고 내려간다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해도 되는 기업인가를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02771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생방송 채팅창이 있죠.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도 올려주시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멘토님 방송 보면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저번 주에 그 블랙 먼데이 있잖아요. 그날 주가 내려가는 거 보고 그 다음날 삼성전자를 제가 샀거든요. 단타로 들어가셨네요. 네, 그래갖고 네. 10% 72,000원 샀거든요. 네. 72,000원 10%요? 예, 이걸 제가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픈으로 팔고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두 번째 전략이 좋죠. 이거는 이제 절반 정도는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네.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은 게 저도 네. 그렇고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지난 월요일에 네. 이거 왜 빠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도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아무도 확실한 해답을 내놓지도 않고 금융당국에서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지금 투자의 대가들도 그렇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일 없이 네. 가기에는 너무나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한 그러니까요. 번도 네. 일어나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가 네. 280포인트 빠졌는데 역사상 280포인트가 떨어진 건 수치상으로는 처음이죠. 그리고 그렇죠. 10.8%대 이렇게 지수가 한번 밀렸었는데 제일 저자가 10.8%대였는데 그것도 2008년에 경제 위기 때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하락은 뭐 너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네.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 그 정도 빠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니케이가 90년대 버블닷컴 붕괴될 때 버블 붕괴가 네. 될 때 그때 한번 빠지고는 그렇게까지 빠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사실 2차 하락이 나오는 것이 수순이긴 해요. 근데 네. 지금 이번 주까지도 2차 하락이 없다라는 걸 봤을 때 물론 안심한 네. 단계는 분명 아니지만 제가 아까 네. 설명해드렸지만 이유 없이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건 이유 없이도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세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렇다는 말은 이제 지난 월요일에 겪어봤겠지만 종목의 네. 업황, 뭐 실적 네.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시장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 그렇죠. 분위기가 예. 살아있으면 삼성전자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올라가 줄 겁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또 악재가 나온다거나 또는 뭐 네. 세력들의 변심이라던가 또 큰손들의 변심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이유들 때문에 또 장난질 때문에 주가가 또 푹 빠지게 된다면은 또 빠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지금 시장은 예민한 상태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장난칠 때 뭐 가족끼리 장난칠 때 간지럼을 난 별로 안 타는데도 불구하고 막 웃다 보면 손만 와도 간지러울 때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 약간 그런 것처럼 지금 약간 예민하게 달아올라 있는 상태라고 친다면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잘 들어가셔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챙겨버리는 게 제일 좋고요. 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쌍바닥을 그리러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좀 더 올라갔다가 쌍바닥 그리러 내려갈지 그냥 내려갈지는 네. 다음 주 돼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월요일에 오자마자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네. 수익을 챙겨 놓는 것이 일단은 좋을 것 같고 나머지로는 네. 이제 추세라는 것이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이 내려가고 있는 네. 흐름에 제일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어버리게 된다면은 아마 정고점인 9만 원대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네, 9만 원에 저도 판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생각하고 되고 여기를 뚫지 네. 못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내려가서 다시 또 7만 5천 원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굳이 네. 내려갈 때 7만 5천 원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가져가는 것보다는 익절가를 정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익절가는 뭐 그렇죠. 스스로 예. 정하는 게 제일 좋지만 잡기 어려우시다면은 한 7만 7천 원 정도가 익절을 하기엔 좋은 자리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예.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에서 뭐 실적이 어쩌니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네.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수가 거의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시기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예, 지수만 그런 봐야 것 돼요.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 지수가 지금 이제 저는 만약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V자 맞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쌍바닥 그리러 가니까는 일단 절반 팔아놓고 나머지는 익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들어간다거나 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때 다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반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하나 마이크론요.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24,000원에 30%예요. 24,000원에 30%요? 예.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반도체 딱 끝물에 올라타셔가지고 물린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래서 네. 뭐 사실 이렇게 되면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특히나 비중이 10%나 뭐 5%대, 뭐 10% 이하대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가 가벼우니까 하기가 좋은데 30%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비중이 이제 밑에서 더 늘어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리고 매수하신 금액만큼 추가 매수하지 않으면 매수가를 좀 획기적으로 내려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게끔 매매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누가 아무도 이렇게 시킨 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매매가 정말 곤란하게끔 해버린 거는 이제 본인 탓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본전 탈출을 조금 포기하시는 게 일단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미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본전 탈출은 좀 포기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일단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뭐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뭐 후공정 장비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실적이 지금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앞으로 성장을 안 할 산업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날만 앞으로 성장 안 할 산업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가 작년에도 좋은 산업이었고 재작년도 좋은 산업이었고 10년 전도 좋은 산업이었고 20년 전도 좋은 산업이었어요. 그죠? 매년 매 순간 안 좋았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산업만 본다면은 매년 매 순간 좋았던 산업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안 좋은 산업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마는 과거에도 좋았던 기업이 주가만 이번에 많이 올라왔을 뿐인 거예요. 뭐 AI니 뭐니 하면서 엔비디아가 주가 올라갔을 때 같이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힘을 좀 입어가지고 올라간 케이스라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버블닷컴 시절 때도 마찬가지죠. 닷컴 버블 때 그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인터넷 기업이 그때 뭐 전망이 안 좋았습니까? 지금도 인터넷만 쓰는데. 그때도 전망이 좋았고 지금도 좋았지만 너무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부 다 그때 올라갔던 주가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바닥에 기어다니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하나마이크론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마이크론 이야기가 아니라 주식의 원리를 조금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주식 하실 거니까 계속 그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잘 보시면은 20만 원대에 올라왔어요 하지만은 닷컴 버블 때 70만 원까지 갔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요 앞에 엄청나게 올라간 거 보이세요? 예. 네. 과거에 SK 하이닉스가 이만큼이나 올라갔던 적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큼이나 거품을 올려 땡겼어가지고 올라갔었는데 닷컴버블 빠지면서 그렇게 전망 좋은 반도체가 저때 뭐 이제 우리가 인터넷 처음 보급되고 컴퓨터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99년도인데 99년도에 컴퓨터 있던 집이 몇 군데나 있었겠습니까? 이제 뭐 PC방도 처음 생기기 시작했고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팔리기 시작했겠습니까? 저 때 이후로 얼마나 많은 기술 개발이 있었어요. 우리 그때 뭐 1메가짜리 디스켓 썼던 거 기억나는데 그런 거 아니라 지금 뭐 1테라짜리 USB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때까지 주가가 못 갔어요, 아직도. 그 이유가 뭐냐면 거품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미리 앞으로 올라가야 될 주가를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 다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급등 나와버리게 되면 내려간 다음에 쉬어가는 타이밍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도체가 좋네, 마네, 슈퍼 사이클이 왔네 이런 타이밍에 투자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다고 할 때는 모든 돈들, 세상의 모든 돈들이 관심들이 전부 다 이런 반도체 관련주로 가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비쌀래 안 비쌀 수가 없어요. 그냥 제일 비싼 자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24만 원 제일 고점 라인 때에 30%나 비중을 실어놨으니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본전은 포기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각오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시간 투자하실래요? 시간 투자라고 하면 거의 뭐 한 5년에서 10년 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뭐 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손절 각오하신다면 시간은 좀 벌 수 있습니다만은 손절을 조금은 해야 될 겁니다. 뭐 어떤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손절하는 게 낫겠죠. 손절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손절할 거면 이제 전략을 우리가 짜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을 투자할 거면 그냥 냅두면 돼요. 완전히 그냥 박살날 때까지 내버려두면 돼요. 그때서야 추가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건 손절할 가능성, 손절할 생각이 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안 나올 것 같고 12,000원대에서 10,000원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면 지난번에서도 반등이 나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 언저리쯤에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한때 핫했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에코프로 지금 추가 매수한 사람들 전부 다 힘들어가지고 고통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라는 것은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갈 걸 기대하는 건데 조금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 조금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 조금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 했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지는 해는요 반등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반도체가 반등이 잘 안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2,500원대에서 10,000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저 자리에서 최소 6개월 정도는 지켜보다가 자리를 좀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때 손절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왔을 때 18,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손절하고 나갈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전화 연거를 12,000원에서 10,000원대 전화하셔가지고 손절 각오하시고 최소 한 30% 정도 손절한다고 각오를 하셔야 탈출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2,000원 내지 10,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LX 인터내셔널 29,800원에 9%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뭐 나쁘진 않네요. 지금 현재가 근처라서. 네, 매수한 지 한 3주 정도 됐어요. 3주 정도 됐어요. 이번에 빠졌을 네네. 때 이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어요. 네.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흔들림이 없었고 사실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좋은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실적은 좋은데 한때 이렇게 테마적으로 2차전지 쪽을 막 엮여가지고 올라오긴 했었는데 뭐 지금 요즘 2차전지 그렇게까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지수가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2차전지 반등 가능성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뭐 물론 제약 바이오 쪽이 먼저 움직이고 있지만 2차전지는 계속 반등 가능성, 잠재력은 있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인 것 같은데 한 번은 또 뛰어오를 것 같은데 뛰어오르지 않고 있는 언제쯤 뛰어오를 것인가라고 지켜만 봐야 되는 우리 왜 뭐 진짜 언젠가 빛이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 보면은 야 쟤는 정말 인성이 좋다 또는 뭐 실력이 좋다 뭐 손재주가 더 좋다 뭐가 좋다 뭐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 노래가 잘한다 언젠간 쟤는 빛이 날 일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바라보죠. 그죠? 그 2차전지가 지금 약간 그래요. 올라올 것 네네. 같기는 한데 언제 올라올까요? 그거 잘 모르겠네. 지금 2차전지가 사실상 중국산 2차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치고 나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또 이제 현대차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 기름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발전기죠. 쉽게 생각하면. 발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충전시키면서 달리는 2차전지를 뭐 만들어가지고 그런 전기차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게 2차전지차인가 우리가 가솔린 자동차인가 헷갈릴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걸 발표했던 것만큼이나 2차전지는 앞으로 좀 멀리 본다면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등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들고 가는 게 나쁘진 않은데 반등만 그러니까 다시 달려나가는 랠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꺾이고 있는 누가 봐도 C자로 이렇게 꺾이고 있는 옷걸이처럼 이렇게 띡 꺾이고 있는 이런 종목을 잡았어야 되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잘못하면은 가랑비 옷 쫓는다고 질질질질 내려가가지고 10,000원, 20,000원, 뭐 11,000원 이렇게 쭉쭉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 시간을 오랫동안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저점을 자꾸 이렇게 내려가면서 낮춰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굳이 잡았어야 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굳이 안 잡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늘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상 지금 이 자리가 잡아가지고 좋을 수 있느냐 하면요. 차트가 지금 이렇게 CO자로 꺾여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꺾여 있으면 저점 깨지면은 쭉 내려가서 15,000까지 내려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000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25,000원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대응하면 되니까 손절 자리는 정해졌네요. 25,000원. 그러면 25,000원 지지가 되면은 반등 나갈 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수익은 크지 않는데 손실 나면 엄청 크게 나는 자리예요. 지금. 이런 종목을 굳이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네. 유리하고 불리하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라면 상식적이라면 유리하고 불리한 자리를 판단하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불리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 불리한 자리는 굳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유리한 자리로 변질되었을 때야. 나중에 뭐 변화가 생겨가지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기 시작했다거나 뉴스가 좀 발생이 됐다거나 2차전지 반등이 좀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다거나 뭔가 물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때서야 올라타는 거야 가능한 매매긴 한데 아무 물도 안 들어오고 아무 바람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굳이 사셨다. 야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무슨 뜻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자, 다음 상담은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구미와 또 전주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구미인데요. 구미 근로자 문화센터 3층 301호 강의실에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지금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입니다. 처음 가보는 곳인데 전주는 자주 갔지만 어쨌든 한국전통문화전당 발음 어렵네요. 4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와주시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준비가 될 테니까요. 오신다면은 지금 이제 사실 뭐 지수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년까지 어떤 식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해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유튜브 언론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페이가 올라와 있네요. 좀 비운의 종목입니다. 요즘 좀 안 좋죠. 38,4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5%입니다. 일단 비중이 많지 않아가지고 대응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비중이 많으면 대응이 어려워요. 근데 비중이 적으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비중이 적어가지고 적은 만큼 다 많은 종목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 종목 수가 많으면 또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중으로 적은 종목 개수를요 천천히 비중을 늘려간다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종목은 한 개 들고 있는 사람을 20개든 30개 들고 있는 사람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진다면 한 개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종목 개수는 줄이는 게 좋고 한 종목의 비중을 착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연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라는 이 기업 자체로만 본다면요. 사실 디지털 이렇게 페이 이런 쪽으로 엮여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피지사라고 하죠. 페이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결제를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들을 이렇게 카카오페이처럼 무슨 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 지금 요즘 좀 좋지 않죠. 왜냐하면 티몬 쪽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 티몬 위메프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돈을 떼일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더 많아지게 된다면 하는 이제 우려감도 있을 것이고 카카오페이는 왜 이렇게 적자가 나나요? 라고 한다면은 사실 카카오페이가 이제 페이 쪽으로는 천천히 들어간 거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늦게 들어갔어요. KG 이니시스라든가 다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페이를 하고 있는 이런 피지사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대신해 가지고 카카오페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카카오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네이버페이도 네이버페이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NHM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걔들 사이버 결제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기술력과 그런 플랫폼의 이제 시스템들을 잘 구축해 왔지만 카카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이익을 낸다라는 것은 이제 그 대행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를 얼마나 자주 쓰시는가를 생각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을 쓰거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뭘 살 때 쇼핑몰로 할 때 보면은 저도 카카오페이를 쓰긴 쓰는데 많이는 안 써요. 그거 왜 씁니까 하면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써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할 때 돈 결제하면 카카오페이로 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웬만하면 네이버를 쓰면 네이버페이를 쓰고요. 또는 그냥 쇼핑몰에서 뭔가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날이라든가 KG 이니시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결제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우리가 찾아 막 쓰는 그런 행태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요즘은 각종 은행사들도 자기들만의 뱅크에서 쓰는 페이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K뱅크 쓰면 K페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해서 신한페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 페이 있다 보니까 땅 따먹기 싸움에서 얘들이 이제 매출을 계속해서 올려가려면 카카오톡을 쓴다라는 그 장점 말고는 카카오페이를 써야 되는 장점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영업이익 면에서는 조금 적자가 나고 마케팅을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저는 따로 상장을 안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면 카카오 주가도 좀 올라갔을 거고 주가 방어도 많이 됐을 거고 이 기업은 이 기업대로 이렇게까지 고통 많은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따로 상장을 하면서 회사의 욕심이었겠죠. 회사가 자금을 좀 이렇게 땡기기 위한 욕심이었을 것 같고 이걸 투자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저는 아직까지도 바닥을 좀 못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상장주들은 이제 보통 한 3년 정도 바닥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2021년 말에 상장을 했습니다. 3년 딱 지내가려면은 2024년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야지 바닥을 겨우겨우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밑에 살 걸 어쨌을 걸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올라오면은 한 5만 원대까지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밑으로 빠져내려간다 한다면은 바닥을 잡을 때 비중을 나중에 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점유율을 점점 많이 늘려갈 수 있는 포텐은 있는데 그러니까 잠재력은 있는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그 점유율을 많이 먹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같아요. 그래서 나중을 본다면 좋은 기업이다. 근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 투자가 너무 좀 일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다가 한 올 말쯤 돼가지고 바닥을 어떤 형태로 잡는가를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져가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5만 원까지 그냥 갑자기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거나 호재로 발생이 돼서 급등 나오면 그냥 팔아버리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연말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입니다. 고영을 지금 매수하셨고요. 약수익권인데 12,000원 위에서 매도하려고 합니다. 비중 더 들어가도 됩니까? 1,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5%입니다. 일단 저는 이 전략 자체가 좀 저는 저랑은 안 맞아요. 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숲속 힐링님처럼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안 합니다. 뭐냐? 전 제가 산 매수가 이상에서 절대 추가 매수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면 저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사과를 어제 10,000원치를 샀는데 10개를 줬습니다. 한 개당 1,000원이네요. 그래서 집에 가서 10,000원치를 딱 사가지고 10개 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잘 나눠 먹었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5가족 있다, 뭐 우리 가족 구성원이 5명이라고 한다면 2개씩 딱 먹었거든요. 야, 이게 10,000원의 행복이다. 사과를 2개씩 먹었네. 하고 다음날 갔더니 아니 2,000원 올랐네. 그래서 내가 5개밖에 못 샀어요. 똑같은 10,000원인데. 똑같은 10,000원을 주고 5개밖에 못 쏘았거든요. 한 개씩 나눠 먹어야 되네요. 행복할까요? 저는 그거 기분 나쁘거든요, 이미. 근데 같은 10,000원으로 오늘은 500원이래요. 그럼 20개를 주겠네. 야, 20개라고 한다면 이거 벌써 2배니까 4개씩 먹어도 되겠는데? 똑같은 10,000원으로. 이게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싸게 많이 산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같은 돈으로 주식수를 어차피 한정적인 주식수를 사는 거지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주식수를 사는데 내 돈의 효율이 가장 좋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데 주가가 올라갈 때 하는 것만큼이나 비효율적인 추가 매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이런 걸 불타기라고 표현을 하죠. 주가가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더 늘려버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효율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1,600원의 비중을 추가 매수하려고 했던 금액까지 다 들어가 버리는 것보다 분할로 올라갈 때 들어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12,000원 이상에서 또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요 라고 계획을 짰으면 진작에 1,600원의 비중을 처음 추가 매수할 만큼 들어가시지 그랬던가 하지 왜 지금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뭐 비중을 더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생략이 되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데 주가가 빠졌을 때 늘려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럴 수는 있죠.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 현재가 1,600원 샀는데 1,900원에서 비중을 늘린다 한다면 저랑 안 맞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전략을 짜드릴 수 없는 게 제 사전엔 그런 매매는 없어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조언을 드릴 수가 없고 만약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좋은 추가 매수죠. 아까 말한 것처럼 효율적이고 고영이라는 기업이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검사 장비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검사 장비 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는 것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많이 시킬 것이고 반도체 장비가 많이 팔린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반등이 나간다면은 장비 쪽들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는 게 아니라 완성품 파는 거는 끝난 것 같고 장비 쪽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더 내려간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려간다고 한다면 저는 9,000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한다면은 싸게 더 많이 사니까 그거는 좋은 전략이다.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그냥 지금 사신 걸로 수익을 12,000원 이상에서 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논스톱 올라가면 12,000원이 아니라 13,400원대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가셔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언론 종목이고요. 라온시큐어입니다. 라온시큐어를 매수하셨는데 보안주 매수했는데 추가 매수해서 모아가도 될까요? 어찌 보시나요? 저는 보안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이 아주 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세상에 안 좋은 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봇 산업 안 좋습니까? 하면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율주행 안 좋습니까? 좋죠. 드론요? 좋죠. 통신 장비 쪽은요. 뭐 앞으로 6G 안 갈까요? 가겠지요. 뭐 안 좋은 산업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도 좋지. 뭐 쇼핑은 안 좋습니까? 우리 옷도 계속 사 입을 텐데 좋죠. 먹는 건요. 앞으로 먹을 텐데 술은요. 계속 마실 텐데 의료기기는요. 의료 AI는요.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안 좋고 좋은 것들을 지금 논한다면 세상에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주가가 이걸 좋은 것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주가가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되는 거지 좋은 기업을 사서 모아가지고 집에 전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라온시큐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일단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다가 그리고 실적은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안 테마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요즘 여기저기서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내 개인정보냐. 우리 모두의 정보고 국민의 정보지. 그래서 내 이름,
내 전화번호. 이제 전 국민이 알려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개인정보 어딨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개인정보가 암호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정보를 보관하는 그런 업종들이 다 해킹을 당하죠. 그러니까 보안을 좀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해커들도 더 강화가 돼서 뚫어버리다 보니까 애초에 뚫을 수 없는 보안 장비들, 보안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과 양자 암호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쉽사리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상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간다면 좋아질 것 같고 앞으로 보안 쪽은요 점점 이제 사이버 테러라든가 사이버 정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기술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가지고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기로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 보안 테마만큼이나 좋은 테마가 또 무엇이 있을까? 물론 어떤 업종이 올라갈까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업종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업종은 저는 보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안전하고 안전하면서도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보안 테마가 있는데 굳이 라운시큐어를 매수하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 잘 버는데 주가 안 간 보안도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사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테마상으로는 좋고 밑으로 빠졌을 때 모아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안 테마가 이렇게만 말하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요. 밑으로 내려갈 때도 툭툭 하면서 막 반토막까지 금방 나버리는 종목이고요. 올라갈 때도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반토막도 금방 간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의 매수가에서 절반, 1,250원까지도 금방 내려갑니다. 진짜 내려가려고 맘만 먹으면 얘는요. 한 몇 개월 안에 그냥 툭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 이 하락을 이용하시려면 차라리 15,000원 또는 1,500원 또는 1,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홀딩해서 가져가서 저기서 비중을 좀 화끈하게 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을 확 빠졌을 때 확 사버려야 되는 거지 지금 좀 추가 매수해서 오늘 조금 사고 내일 조금 사고 그 효율 진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은 화끈하게 빠지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롤러코스터 탄 거면은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즐겨야 되는데 그 올라갈 때마다 기절하고 내려갈 때 기절 뛰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답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즐길 줄 알아라. 기절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기시라. 이거 내려갔을 때 푹 빠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강신장은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점 잡고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계속해서 이어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올 바이오 파마요. 한올 바이오 파마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3,400원에 20%인데. 매수가 좋네요. 그래도 저기 앞으로 전망하고 그런 거 좀 전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망을 우리가 매일 궁금해하거든요. 그 전망도 궁금해가지고 뭔 그 주식시장이 방송뿐만 아니라 주식 한 40년 동안 전망 궁금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망은 다 좋아요. 안 좋은 기업이 없어요. 다 좋아요. 한올 바이오파마 전망이 어떻습니까? 하면 다 좋다 그럴 거예요. 약이 어쩌고요, 면역 강화제 어쩌고요, 이러고요, 저러고요, 앞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어쩌고 다 좋다고 할 겁니다. 그것만 듣고 사셔가지고 그것만 듣고 전략을 짜려고 하면 못 팔아요. 일단 절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팔 수가 없어요. 왜? 죽을 때까지 좋다고 그럴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망을 궁금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팔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도 좋다고 그럴 거고 절대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두려고 하니까 이것도 좋대요. 내가 팔려고 하니까 또 저게 좋대요. 또 이거 팔려고 하니까 어떤 뉴스 때문에 더 좋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거는 전망을 궁금해하고 하는 투자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궁금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망보다 궁금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전망이 좋든 안 좋든 시청자님 지금 수익 나고 있어요? 안 나고 있어요? 나고 있죠. 네, 그거 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전망이 어떻다 저떻다는 이 회사 회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전망을 알고 있는가? 모를걸요? 좋다고는 하겠지, 좋아지게끔 만들려고 하겠지만 이 회사 회장도 모를 거고 직원들도 잘 몰라요. 내년에 돈 잘 벌 것 같습니까? 하면은 벌려고 노력해야지요. 이럴 겁니다. 그죠? 아니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사람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모니터만 띡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망을 알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우리가 조금 짧은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망을 궁금해하지 마라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아버려요. 우리가 왜 감히 진짜로 겸손해야지 그 오만 방자하게 회장들도 모르는 이 회사 직원들, 임원들도 모르는 전망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왜 점을 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 되게 주제 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전망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익인데 이 회사가 지금 제약회사인데다가 제약회사는 지금 앞으로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테마종이에요. 우리는 이 회사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돈이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돈이 들어올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지금 시장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제에 관심도 많아졌지, 코로나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비만 치료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뭐 치매 진단이라든가 이런 치료제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면역 항암제도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구미가 당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 전망을 떠나서 제약 바이오 남은 투자해볼까 하는 시장의 참가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제약 바이오에 손님이 북적거린다는 거니까 장사가 잘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팔아내기 좋은 타이밍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 매수하신 자리가 현재 자리에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지만 여기서 밀려 내려간다면 바로 3만 원 깨지는 그 순간 고점 만들고 추락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전벨트라든가 마지노선이라고 할 만한 손절 자리는 3만 원 자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손절 라인은 3만 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밀리지 않고 지수도 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올라오고 그리고 요즘 제약 바이오 분위기 좋기 때문에 계속 간다면은 38,000원 자리가 고점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은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요. 신고가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장점은 신고가이기 때문에 더 갈 거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4만 원짜리를 뚫게 된다면은 4만 5천 원 내지 그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일단 38,000원 고비해서 힘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기서는 일단 비중을 좀 줄여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아요.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더 중요하죠. 난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지 이 회사 전망 보려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올라왔을 때 38,000원 자리를 고점으로 잡고 수익을 절반 정도 챙기시자. 저기서 힘이 빠졌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차트는 어느 정도 보실 줄 아는 것 같기 때문에 38,000원쯤 올라왔을 때 한 절반 정도 힘이 빠졌을 때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4만 원 이상까지 노려보시고요. 밀린다면 가차없이 3만 원대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3,000당 계약. 3,000당 제약이고요. 예, 15만 2천 원에 15%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단 단타를 하신 거라면은 단타에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단타를 시작했으면 단타로 끝내고 장기 투자를 했으면 장기로 투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단타로 시작해놓고 장기 투자하고 장기 투자로 시작해놓고 단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목적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집 앞에 편의점 가는 것과 유럽 여행 가는 거는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계획도 다르고요.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그냥 동네 앞에 그냥 등산이나 한번 갔다 오자 이거랑 야 저기 우리 히말라야에 있는 그 에베레스트 산 한번 등산하고 오자 이거는 다른 계획과 다른 일정과 다른 준비가 있겠죠. 그죠? 예. 그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저는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께 좀 항상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타로 시작했으면 제발 단타로 끝내고 차트로 보고 들어갔으면 차트로 제발 보고 끝내라는 거죠. 3,000당 제약이 좋은 기업입니까? 나쁜 기업입니까는 차트 보고 들어간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은 제가 봤을 때 뭐가 됐든지 간에 차트를 보고 들어갔든 안 보고 들어갔든 이 차트상으로 들어가 볼 만한 자리였고 거기서 성과가 좋아서 지금 수익 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오늘 끝내버렸어야 돼요. 오늘 올라올 때. 9.7% 여기서 절반 팔아버리고 나머지 오늘 이제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다 정리해버리고 나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차트만 보고 들어갈 만한 자리였던 거고 차트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기업을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 고점에서부터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장기 투자를 고점에서부터 들어가면 전부 다 고통만 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단타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단타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단타 지금 하세요. 단타를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기업을 보고요. 3,000당 제약이 요즘 뉴스가 좋았고요. 기업이 어쩌고저쩌고 있었고요. 아니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기업을 보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단타를 하세요. 그냥. 이해가 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단타 자리입니다. 원래 단타 해야 되는 천하 제일 단타 대회예요. 여기는. 전국에 있는 단타꾼들이 여기 다 들어와서 매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단타하고 있는데 나는 장기 투자할 겁니다.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셨으면 기업의 전망, 가치,
기업을 어쩌고 보지 마시고 차트상 흘러가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반등이 나가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팔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팔았으면 월요일이라도 팔아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월요일 장에서 저는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단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밑으로 내려갔을 때 본전 이하로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려간다면은 굳이 얘가 여기서 물려버리게 되면 역사적인 고점부터 물리는 거니까 손실이 앞으로 엄청 길어지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짧은 손절을 바로 이렇게 깎아 쳐버려야 되는데 그게 15만 원짜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무너지게 된다면은 바로 정리하시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절반 매도하시고 가격 상관없습니다. 월요일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시세를 내면서 시세 한번 분출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세 더 나올 때 뭐 17만 원 됐든 18만 원 됐든 그때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고 15만 원 밀리면 물리지 마시고 바로 매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고생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세명전기. 세명 전기 7,000? 네, 800원에 30%요. 아, 방금 상담 보셨죠? 네네. 네, 그분께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단타는 단타로 끝내라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죠? 네네. 네, 자 볼게요. 세명 전기 지금 차트를 바로 띄워보겠습니다. 짠 하고 나왔죠, 그죠? 네네. 지금 세명 전기 차트 모양이에요. 그리고 시청자의 매수가가 빨간 선이고요. 예, 예. 다시 아까 그분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3,000당 제약입니다. 차트가 어때요? 비슷해요, 달라요? 예. 비슷해요, 달라요? 네. 다시 비슷해요. 3,000당 제약에서 세명 전기로 바꿔봅니다. 세명 전기에서 3,000당 제약 갑니다. 3,000당 제약에서 세명 전기로 갑니다. 세명 전기에서 3,000당 제약 갑니다. 어때요? 비슷해요, 달라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죠, 그죠? 네네. 주가가 튀어오르는 힘 자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올라갔다 빠졌다 다시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는 이 모양은 거의 그대로란 말이에요. 예, 그럼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들어가셨더라도 제가 단타하세요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네. 시청자님도 지금 똑같아요. 단타해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단타를 하지 않고 뭐 했다? 좀 장기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만 되면 원짜리 물린다는 갔다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요. 그분은 아직 수익이 나고 있고 단타를 한다 했을 때 저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어가 그나마 다행인데 시청자님은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뿐인 거고 아까 제가 전략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7,800원이 이렇게 매수하셨다. 그분께도 말씀드렸죠. 15만 2천 원 매수하셨는데 15만 원이 빠지면은 손절하세요라고 전략을 드렸죠. 그죠? 짧은 네. 손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기서 저점 깨면은 추가로 더 내려가기 때문에 물릴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아까 상담하는 거 보셨죠. 그죠? 네네. 이거를 시간을 돌려서 7월로 만약에 갔다면 7,800원에서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7,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저점이 7,600원 같으니까 이거 무너지면 손절하세요라고 이야기했고 단타를 하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상담을 보면서 타산지석을 좀 삼아라. 왜 다른 사람 상담을 보면서 그 종목을 살까 말까 이런 것만 고민하느냐.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배우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투자를 하신 거고 하지 말아야 할 투자를 정말 너무 이상하게 끌고 가고 계시는 전형적인 안 좋은 예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단타로 들어갔으면 단타로 끝내야 되는데 단타로 들어갈 자리에서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끌고 가기 시작하면은 고통이에요, 그냥. 왜냐? 역사적인 고점에 사가지고 물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고점이 돼가지고 3,000원까지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 시청자님은 대응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나가지고 추가 매수할 자금은 있으십니까?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네네. 반등이 나갈까요? 반등 안 나가면 어떡하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여기 돈이 묶여있고 나는 손실률 30%로 계속 고정돼 있으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건 그러니까 생각 안 여기서 하고 고점에 올라가니? 사놓고도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거고 굉장히 무책임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엔 그럴 수 있는데 다음에는 제발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랑 말고 애초에 들어가지 말고 들어갔으면 단타로 끝내시는 게 제일 좋다. 단타로 끝내는 방법은 내가 산 금액에서 얼마 안 빠진 자리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난 여기까지 하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물리는 겁니다. 세명 전기가 뭐 미국의 뭐 전기를 까내 마네, AI 센터를 까내 마네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AI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네 마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네, 이렇게 네. 주가가 급등 나왔는데 그 테마 네, 벌써 네. 끝났잖아요, 그죠? 뭐 지금 요즘에 전력이 누가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 무더위 때문에 전력량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이 나갈 때 좀 탈출하셔야 돼요. 이번 반등의 힘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반등 나갈 때 손실 좀 각오하시는 게 좋아요. 7,000원대부터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를 좀 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어떨까요? 것 같습니다. 일 더 키우시려고요? 아이고 큰일 나실 소리 하시네요. 정말 큰일 납니다.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매매의 목적을 조금 확실하게 하세요. 단타 칠 건지 아니면 장기 투자할 건지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좌는 계속 산으로 갑니다. 그거부터 정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항상 추천해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강연에서 만나 뵙도록 하면서 구미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